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이오닉 9 시승 행사에 나와 있어요. 드디어 타보는 건데 이 차 EV9이랑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더 좋게 세팅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비하인드를 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차 EV9이 생각보다 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르게 세팅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일단 디자인부터 보자면은 유선형 디자인이 사진에서는 작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엄청 크네. 길이만 하더라도 여러분 5cm 더 긴 차고요, 높이도 EV9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디자인이 이렇게 유려하게 빠졌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엄청 위압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있는 게 이 앞에 램프 디자인이 산타페의 그 대형 버전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물로 보면 또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예뻐요. 자, 디자인은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고 일단 색깔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도로 위에 올려놓은 색깔 보시면은 이 제 뒤에 있는 차 색깔이 굉장히 오묘한데, 이게 여러분 선셋 브라운 펄입니다. 이게 여기에 되어 있는 색깔이랑 되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갈색이었는데 막상 햇빛 아래 있으니까 또 분홍빛도 돌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아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색깔이 오묘하게 다르다. 여기 보면은 짙은 갈색, 짙은 분홍색 이런 느낌인데, 아래쪽은 좀 뭔가 밝은 색깔이 나고, 그리고 여기 휠 클레딩 부분도 조금 더 밝은 느낌의 플라스틱의 그 특유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색 조합을 잘 하더라도 이 차체 표면, 철판과 플라스틱의 색 조합이 약간 오묘하게 달라 보일 수 있다. 이거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햇빛 아래서는 더 그래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색감이 햇빛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색깔이 달라 보이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도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오시면은 이건 무슨 색깔이냐, 녹턴 그레이 매트, 굉장히 시크한 색깔인데 검은색 무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햇빛 아래서 봐도 진짜 시크하네. 이게 매트한 색깔인데도 펄감이 약간 있다.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네. 약간 우주선 느낌이 나는 그런 차예요. 옆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나는데, 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와, 존재감 장난 아니다. 이렇게 큰 차에 검은색으로 해놓으니까 뭔가 비밀 공작하는 그런 특수한 목적의 차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일단 검은색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광 블랙입니다. 확실히 무광보다는 유광 블랙이 더 예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은색이 디테일을 좀 죽여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블랙 에디션이 따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만 칠해놔도 이 디테일 요소들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묻어버리면서 전반적으로 블랙 에디션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고급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뒤로 보이는 색깔은 이게 되게 진짜 오묘하네. 이번에 현대가 전반적으로 색감을 되게 오묘하게 뽑으려고 한 것 같아요. 아이오닉 9 디자인 공개할 때도 되게 오묘한 색깔 같은 것들을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저 블랙 그리고 흰색 같은 것만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색깔을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비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거는 셀라돈 그레이 매트라는 건데, 여기 이름에서 보면은 그레이래.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약간 초록빛이 도는 매트한 질감이 나는데 에메랄드빛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햇빛 비치는 곳 보면은 약간 바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차랑 좀 잘 어울려요. 차가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런 느낌, 좀 더 미래적인 느낌, 첨단 느낌이 나는 그런 색감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거, 햇빛 아래에 있는 선셋 브라운 펄. 그러니까 이게 햇빛이 없을 때는 진짜 브라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햇빛 아래에 있을 때는 되게 분홍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차가 되게 오묘해 보인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런 초록색 요즘에 차에서 되게 보기 힘들었는데, 저희 아빠 차가 여러분 소나타2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이런 청록색 차를 타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분이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현대차 청록색은 되게 좀 촌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또 현대차 청록색은 그냥 여전히 좀 촌스럽네요. 초록색은 고르지 마세요. 이게 존재감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 뭐야, 이 숲속에 들어가면은 뭐 묻힐 것 같아. 이상해. 좀 저 개인적으로 부럽니다. 여러분들 느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야? 아까 봤던 거야? 셀라돈 그레이 매트 아니야? 그래비티 골드 매트다. 그레이티 골드 매트야. 저게 햇빛이 비추니까 지금 은색에서 약간 골드빛이 도는데 저거 예쁘다. 그냥 이 차 지금 이 아이오닉 9의 디테일들이 어떤 요소냐면은, 여기 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래 검은 띠들이 이렇게 둘러지잖아요. 이런 검은 띠가 둘러지는 게
여전히 무광이어도 이렇게 얘만큼 유광으로 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트한 질감과 유광이 섞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트한 질감의 색감이 더 잘 어울리는 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은색 빛깔이 도는, 얘네들은 골드라고 말하지만 은색이 은색 무광은 굉장히 예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흰색 예쁘네요, 여러분. 아이오닉 9은 흰색이 뭔가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 그런 색감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매트 골드? 분명히 은색인데 저 매트한 밝은 톤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느낌들이 이 하얀색, 유광 색깔에서 모두 디테일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잘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파팅 라인들까지도 되게 예쁘게 잘 녹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위에 클래딩도 이렇게 음영 같은 게 예쁘게 지어지고, 그리고 아래 밴드 같은 것들도 또 디자인 요소로 잘 살려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검은색은 전반적으로 이런 디테일들을 뭉개버렸다면은 하얀색은 잘 드러내면서 전반적인 비율감이 예쁘게 빠져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팰리세이드는 캘리그라피랑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그 뒤에 번호판 주변에 검은색으로 둘러놓은 게 좀 에라였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9도 똑같은 짓을 했네. 요즘에 현대 디자인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 보세요. 옆모습 보세요.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자,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캘리그라피 트림 같은 경우에는 옆에 클래딩을 전부 다 차체 색깔과 똑같은 색깔로 둘러놨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분명히 프레스티지거든? 여기 옆에 검은색을 둘러놨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옆에 밴딩 같은 것들이 이 차의 디자인 포인트다. 근데 클래딩을 검은색으로 둘러버리니까 심지어 유광이야. 뭐하러 이렇게 했냐고. 이게 되게 디자인적으로 바둑이처럼 보이고 이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점들은 좀 아쉽네. 뒷모습은 달라진 게 없나? 뒷모습은 똑같아요. 뒷모습은 다행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캘리그라피나 뭐 프레스티지나 가릴 거 없이 가운데가 다 검은색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뭐 팰리세이드에서는 조금 이상해 보였는데, 여기 아이오닉 9에서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한 것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네요. 클래식해 보이고 그냥 멋스러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를 타보면서 차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공간감은 어떤지, 실제로 주행 질감 같은 것들은 어떤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오닉 9을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타고 있는 느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쾌적합니다. 아주 쾌적해요. 비교군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 그러니까 기아 EV9 아니면 팰리세이드 이 정도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차들과 대비해서 실내에 앉아있을 때 운전하는 느낌, 그리고 공간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쾌적합니다. 공간감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들이 주행 감각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좀 발현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은 제 시승차 기준으로 듀얼 모터고요. 성능 지향형 듀얼 모터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9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총 3가지의 파워트레인 구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 출력이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28마력이나 되는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뭐야 안 느껴지는데? 라고 싶다면 여기 주행 모드를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바로 곧장곧장 이렇게 어휴 이렇게 어휴 이렇게 강력한 출력을 뿜어냅니다. 이게 생각보다 수치적으로도 대단한 게요, 이 차 무게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2.5톤이 훌쩍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무게를 5초대에 정지 상태부터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이 파워트레인의 질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즘에 현대기아가 이 전기차 파워트레인, 전기 모터 질감 같은 것들을 상당히 세팅을 잘합니다. 전기 모터의 세팅 차이, 질감 차이가 뭐가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도로 위에 올려놓고 가속 페달을 밟고 흘러가는 느낌, 이 파워트레인의 부드러움, 매끄러움,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게 없이 쭉 미끄러져 나가는 게 일단 최상급이에요. 근데 요즘에 현대기아차는 이거를 다 최상급 수준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진짜 도로 위를 그냥 물 흘러가듯이 매끄럽게 정말 버터 발라놓은 것처럼 아주 매끈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또 기가 막히는데, 옛날에 전기차 초창기 세팅할 때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만큼의 출력이 바로 분출됐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가속하고 싶으면은 내가 발을 살살살살 밟아주면
좋아졌어야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현대기아가 세팅법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지가 알아서 선형적으로 출력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그 토크밴드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이 전기차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전기차 탈 때 멀미를 유발시키는 게 이런 순간적인 출력 분출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억제를 해주고 전기차 탈 때 이질감을 없애준다는 데에서 정말 기가 막힌 세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에서 좀 기믹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홈 버튼에서 차량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 보시면요, 맨 아래에 VGS라는 게 있거든요. 가상의 변속감을 주는 건데, 예전에 제가 아이오닉 5N을 탈 때 이 변속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운전 재미를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거 켜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연스러움들 있잖아요. 그게 더욱더 배가 됩니다. 회생제동과 모터의 그런 순간적인 펀치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인위적인 변속 감각을 주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자연스러워요. 보세요. 이 버튼을 활성화시키는 순간 여기 RPM 게이지가 뜹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현대차를 타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내가 지금 몇 단을 물고 있는지도 나와요.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도 뭔가 엔진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 변속할 때 되게 부드러운 충격도 약간 전해주고요. 그리고 단수를 더 낮추면 RPM이 올라가는 것만큼 약간 그 파워트레인의 저항감도 만들어줍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진짜 내가 내연기관차 운전하는 것 같은 진짜 흡사한 느낌들을 막 전해준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 전기 모터의 회생제동을 이용해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생제동이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못 받겠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원래 엔진도 회전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회전할 때의 저항감들을 전기 모터로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원래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게 이렇게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을 때는 뭐 이렇게 대중적인 차이까지 이런 기능을 넣었나 했는데, 여전히 내연기관의 그 느낌을 더 자연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평생 동안 내연기관을 탄 다음에 전기차를 탔을 때 이질감 때문에 전기차 못 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만족스럽게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는 상당히 잘 넣어놓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동 변속기 모드에 넣어놓으면은 이 자체로도 되게 다루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때 들어오는 엔진 브레이크는 회생제동이니까 좀 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전해주고요. 상당히 세팅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체 감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하체 감각이 되게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약간의 단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전반적인 세팅 자체가 그래요. 주고받은 것들이 명확합니다. 이 차를 처음에 설계함에 있어가지고 이 엄청난 공간감 같은 것들에 굉장히 큰 주안점들을 두고 만들었어요. 휠베이스만 봐도 그래요. 3130mm라는 휠베이스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EV9보다 무려 30mm가 더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실내 공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애를 썼다는 얘기인데, 이 서스펜션 세팅, 서스펜션의 구조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팰리세이드에도 들어가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여기엔 안 넣습니다. 이게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고 만약에 에어 서스펜션을 넣고 이랬을 때는 가격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이 실내 공간을 이렇게까지 쾌적하게 못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한계 내에서 세팅을 했다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느껴진 하체 감각은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이것도 다른 분들 영상 보시면은 단단한 데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 차의 하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EV9이랑 분명히 반대점에 대척되어 있는 지점에 세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이 차의 지금 스프링 레이트가 굉장히 조여져 있어요. 이 차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2.5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전번에 현대 팰리세이드 신형을 타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 부드러운데 하체를 잘 지지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팰리세이드 대비 거의 600kg 이상이 무거워진 무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세팅을 함에 있어서 부드럽게 세팅을 했지만 잔진동들에는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프링 레이트가 되게 하드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무게 대응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바닥에서 들어오는 요철들이 더 단단한 쇠에 부딪히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더 강력한 걸 끼웠고, 전반적인 세팅 자체는 부드럽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노면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길을 만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잔진동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차들 있잖아요, 여러분.
경우 뭐 예를 들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아니면 레인지로버 이런 차들은 에어 서스펜션을 넣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는 현대지 않습니까? 가격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 같은 적극적으로 승차감을 개선해줄 수 있는 부품을 넣을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음에도 잔진동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세팅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차의 무게중심 자체가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차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철을 맞이할 때도 조금 큰 요철을 맞이하거나 이렇게 너울지는 길을 지나갈 때는 또 이게 그렇게 편하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특히 주목하셔야 될 거는 과속방지턱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의 움직임인데, 과속방지턱 착지할 때의 느낌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세팅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차를 현대차가 이제 막 세팅법을 알아가는 단계인데 이 정도를 세팅해냈다는 거는 분명히 박수 쳐줄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대형 전기 SUV를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정말 큰 희소식이 하나 또 있는데, 이게 EV9보다 무조건 좋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110kWh가 넘는 용량이 들어가 있어요. EV9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배터리 용량 진짜 많이 들어갔다, 거의 100kWh에 가까운 용량, 그 용량보다도 10% 이상이나 증가한 용량의 배터리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휠베이스가 고작 3cm 들어갔는데 이 배터리를 다 넣을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의 밀도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기술이 점점 더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정도 차체 크기면 110kWh까지 배터리를 우겨 넣을 수 있게 된 거고, 이 차 디자인 되게 유려하게 뽑혀있잖아요. 공기저항 계수가 0.259cd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이 차의 주행 가는 거리, 조금 달리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고성능 버전 기준이죠. 그렇게 보더라도 500km가 넘는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350km 이상만 달릴 수 있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400km 넘어가면은 넉넉합니다. 450km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500km를 넘는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고,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이제 충전 시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8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350kW급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 20분 정도면 충전을 80%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400km를 달릴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싹 다 지워낸 거예요, 이 정도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스프링 레이트가 너무 단단해지다 보니까 1열 승차감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2열 승차감에서 약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리를 2열로 옮겨가지고 승차감을 조금만 더 느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승차감, 이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2열에 앉아있는 느낌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열도 1열과 마찬가지로 정말 쾌적합니다. 진짜 뭐 아이오닉 9 사게 될 사람 정말 부러운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쾌적함인데, 공간감 하나만큼은 정말 타이충을 불허하네요. 뭐 팰리세이드, EV9 이런 거랑 뭐 비교할 거리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더 넓게 느껴지냐면은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어깨에 남는 공간 보이세요, 지금? 이게 압도적이에요, 다른 차들 대비해서. 옆에 유리도 바짝 서 있고 머리 공간도 지금 엄청나게 압도적이고, 제가 앉은 키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무릎 공간 이 정도나 남고 지금 전반적으로 공간 자체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뭐 공간의 아쉬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옆에 센터 콘솔 같은 거는 되게 옆에 타이트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앞으로 당기면 쭉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의 공간도 그냥 오히려 내가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앞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시트 뒤에 있는 충전 포트가 100W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한다거나 이 넓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성 같은 것들은 정말 아쉬울 데가 없네요. 그리고 2열을 위한 컵홀더도 이렇게 큼지막한 거 2개나 돼 있어가지고 음료수 넣어놓는 것도 부족함이 없고, 여기 옆에 이렇게 선쉐이드 같은 것도 올려서 하기 진짜 커다란 거 제대로 막아줘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편안합니다. 이런 구성 같은 것들은 뭐 현대가 요즘에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뭐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심지어 이 조작 버튼이 다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상식적으로 아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승차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승차감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이게 아까 1열에서도 스프링 레이트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의 무게가 늘어나다 보니까 스프링 레이트를 높은 걸 썼고 단단한 스프링
스프링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진동에 조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2열 공간에서는 정말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면에 너울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자잘자잘한 요철 같은 거를 지나갔을 때는 이게 2열에서 더 크게 다가오네요. 바깥에서 봤을 때 2열 공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메인 좌석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앉아있을 때 좌석에 이런 진동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트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카니발 탈 때도 그랬고 팰리세이드 탈 때도 그랬고 이 안마 시트에 대해서 되게 볼멘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80만원짜리 옵션인데 안마 시트 때문에 좌석이 되게 단단해졌어요. 안에 기능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앉아있는 높이 자체도 올라왔고, 그리고 좌석 자체 단단합니다. 이게 잔진동을 더 고스란히 몸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체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디 아이오닉 9이나 팰리세이드나 카니발 사시는 분들, 이 안마 시트는 빼십시오. 이거는 추천을 도저히 못 드릴 만한 옵션이에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2열 공간의 승차감이 구리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만 바꾸게 되면은 시트에서 받아주는 그런 충격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객관적으로는 카니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팰리세이드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아쉬운 정도의 승차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EV9이랑 비교했을 때는 물론 이쪽이 아이오닉 9 쪽이 더 좋은 승차감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또 3열은 얘기가 다르겠죠. 이게 전반적으로 유려한 루프라인 때문에 3열 공간 측면에서부터 단점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3열도 넘어가가지고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3열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3열 공간 타니까 진짜 의외다. 되게 공간 진짜 잘 뽑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앉을만한 구성이에요. 저 앉은 키가 큰 성인 남자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SUV들, 아무리 큰 차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3열 공간이 약간 옹색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 자체가 크게 아쉽지 않습니다. 앞에 무릎 공간, 제가 아까 앉아있는 세팅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2열 지금 엄청나게 앞에 공간 여유로운 거 지금 보이시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열 공간 이 정도나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릎이 약간 닿긴 하지만 그렇게 옹색하지 않아요. 어차피 3열은 2명만 앉는 세팅이기 때문에 약간 쩍벌하면은 이렇게 앉을만 합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아래로 이렇게 발이 들어가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불편함 없이 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열 시트 등받이도 이렇게 전자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와, 꽤 많이 눕혀지나? 이거 보세요. 옆에랑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꽤 많이 눕혀지기 때문에 3열에 앉아있을 때 이 등받이 각도 상당히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열을 위한 편의 장비 같은 것들도 괜찮아요. 위에 송풍구도 이렇게 자리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컵홀더도 2개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족함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머리 공간도 그렇고요, 무릎 공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편의 장비도 그렇고 아쉬울 데 없는 구성입니다. 이 공간 자체만 보면은 팰리세이드보다 3열은 확실히 더 앉을만한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괜찮아요. 의외로 2열 공간에서 잔진동에 느껴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 이게 막상 3열에 넘어오니까 2열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반적인 하체 세팅을 굉장히 잘한 거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3열 세팅에서 이 뒷서스펜션의 감각이 되게 노골적으로 들이치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3열에 앉았을 때 이 정도 승차감으로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 차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 서스펜션의 세팅 값이 틀리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아이오닉 9이 전반적인 1열, 2열, 3열의 승차감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시장에 나온 대형 SUV들을 약간 다 씹어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네요. 모든 거는 가격도 같이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곧 프리미엄 브랜드들에서도 이 정도 급의 전기차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도 넣고 뭐 좋은 기술들 많이 넣고 할 건데 그런 가격들을 같이 이제 대입했을 때는 아이오닉 9이 가진 가치가 생각보다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오닉 9 이제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오닉 9 가격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EV9이 생각보다 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작 가격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6,7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크기를 가진 대형 SUV, 그리고 심지어 배터리는 가장 기본형부터도 110kWh 배터리를 똑같이 장착을 해줍니다. 기아 EV9
EV9이 이제 유일한 시장의 경쟁자인데 EV9보다 한 600만 원 정도 저렴한 시작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기본형부터도 되게 그럴싸한 옵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외관에서의 차이도 아주 크지 않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웬만한 안정사양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저 커브드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존 독립 에어컨 그대로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형에서 옵션을 하나도 안 선택했을 때도. 그러니까 옵션적으로 이미 기본형을 선택해도 아쉬울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려 나갔을 때 프레스티지를 고르면은 실외 V2에 커넥터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트는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된다는 게 아주 큰 장점으로 발휘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더 프리미엄한 감각을 누리고 싶다면 프레스티지까지만 골라도 진짜 차고 넘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최상위 등급 이 7,800만 원짜리 캘리그라피는 어떤 사람들이 골라야 되냐? 이거는 솔직히 안 골라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예요. 여러분, 옛날에 모하베 타셨던 분들이 되게 칭찬을 하셨던 저 뒤쪽에 서스펜션 셀프 레벨라이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차를 타다 보면은 차가 조금씩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들을 셀프로 이렇게 좀 높여주거나 하는 기능이고,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스프링 레이트를 좀 바꿔줘가지고 뒤가 가라앉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차의 상품성을 결정짓는 옵션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캘리그라피에 들어가는데, 가격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제 프레스티지에다가 이 추가 옵션들을 선택했을 때 어차피 캘리그라피 가격이 나온다면은 캘리그라피로 그냥 가라는 거겠죠.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가격 방어가 더 잘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캘리그라피의 의미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을 빼면은 전반적으로 차의 기본 옵션도 충실하고 차의 가격 스펙트럼을 상당히 벌려놓은 것도 이번에 현대가 아이오닉 9을 되게 많이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가격 구성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번에 아이오닉 9 타보면서 전반적으로 잘 만든 차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이 차급이 시장에 또 경쟁차도 없습니다. EV9과 아이오닉 9 둘 중에 이제 취향 차이로 차를 선택하게 될 것 같은데, 디자인 측면의 후보로만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EV9보다 아이오닉 9 쪽이 상품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체 세팅이 훨씬 더 부드럽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아이오닉 9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